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해온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 행동을 중단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발족으로 협회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모든 단체 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이 강행된다면 언제든 단체 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맹 휴학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의대협 측은 국가고시에 관해서는 지금은 국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응시 뜻을 표한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결제은행과 국제금융협회가 44개 나라를 대상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올해 1분기 기준 97.9%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큰 반면 가계대출은 늘고 있어서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밥 우드워드 기자의 신간 경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5일에 출간된 신간 경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터뷰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친서 25통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했었다고 말한 인터뷰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넷플릭스의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우리나라 드라마와 영화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헤이스팅스는 한국 특파원단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드라마인 킹덤과 사랑의 불시착을 재밌게 봤다며 신한류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한류는 한국의 뛰어난 콘텐츠 발전과 더불어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넷플릭스는 뛰어난 한국 콘텐츠를 전 세계에 선보이는 가장 큰 규모의 스트리밍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진 미국 서부 지역의 화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중앙소방센터는 현재 서부 지역 곳곳에서 97개의 대형 화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지금까지 28명이 사망했고 피해 면적도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화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스모그까지 번져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영화인들을 위한 무대인 아카데미 시상식이 파격적으로 바뀝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백인 남성들의 잔치라는 의미의 화이트 오스카로 불리며 오명에 시달려왔는데요. 오는 2024년부터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여성과 유색인종, 장애인 등 다양성을 반영해야 작품상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작품을 묘사하거나 주제를 잡을 때 감독이나 배우 등 스태프를 고용할 때 등 4가지 기준 가운데 2개를 충족해야 후보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요. 영화 평론가들은 다양한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 체질 개선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